유령 마을을 상상해보세요. 낙서로 뒤덮인 버려진 건물들, 녹슨 자동차 잔해, 도로의 균열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지하에서 나오는 두터운 검은 연기층을 더해보세요. 땅 자체는 만지면 뜨거워요. 여러분은 펜실베니아주 센트럴리아로 들어가요. 센트럴리아는 1800년대와 1960년대까지는 활기찬 곳이었어요. 풍부한 탄광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일하고 살도록 끌어들였어요. 하지만 1962년에 그 광산들 중 하나의 실수로 불이 붙었고 지하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석탄은 천천히 타는 연료라 시민들은 거의 20년 동안 평화롭게 계속 살았어요. 불이 마을의 기반을 약화시키기 전까지는 말이죠. 최악의 사고 중 하나는 센트럴리아에 있는 한 집 뒷마당에 갑자기 거대한 싱크홀이 나타났던 거였어요.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그 후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기 시작했죠. 그 일에 30년 동안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사를 갔어요. 2020년 현재 5명이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걸 제외하곤 센트럴리아는 유령 도시예요. 그리고 무너지는 버려진 건물들과 갈라진 도로들은 작은 부분일 뿐이에요. 이곳에서 가장 불안한 건 땅 밑 갈라진 틈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예요. 지하에는 불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으며 지면을 뜨겁게 달구고 마을의 잔해들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유명한 가상의 마을인 사일런트 힐에 영감을 주었죠. 이 불길은 향후 250년 동안 지속될 걸로 추정돼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 지역에는 그을린 황무지만 남아있을 거예요. 만약 벌레를 무서워한다면 이곳은 아마도 최악의 악몽이 될 거예요. 말레이시아의 고만통 동굴은 동굴 거주자들이 아니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그림 같은 곳 중 하나일 거예요. 우선 박쥐들이 있어요. 이 동물 200만 마리 이상이 동굴의 광활한 지역에 살고 있어요. 박쥐는 겁을 쉽게 먹는데 여러분은 그걸 원하진 않겠죠. 수백만 마리의 날개 달린 공포의 새떼가 당황해서 여러분을 향해 날아오는 걸 대수롭게 여기면 안 돼요. 두 번째로 바퀴벌레가 있어요. 그리고 박쥐의 수는 어느 정도 정해졌지만 동굴 바닥과 벽을 가득 메운 바퀴벌레는 셀 수 없을 정도예요. 너무 많아서 바퀴벌레 10여 마리가 여러분 다리 위로 기어오르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바퀴벌레를 보고도 비명을 지르지 않고 박쥐떼를 깨우지 않는다면 동굴의 다른 멋진 거주자들에게 보상을 받을지도 몰라요. 그 거주자들로는 뱀, 정갈, 그리고 엄청난 독이 있는 진해가 있어요. 매력적이네요. 그럼에도 동굴은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앙아시아의 카라쿰 사막의 텅 빈 황무지의 땅에 영원히 타오르는 거대한 구멍이 있어요. 다르바자 가스 분화구라고 불리며 넓고 깊은 진짜 구덩이로 현재 반세기 넘게 불타고 있어요. 현지인들은 그것을 지하세계로 가는 문이라고 부르며 그 광경은 정말 무서워요. 불길을 끄는 방법은 없고 과학자들은 분화구가 수세기 동안 계속 타오를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이 구덩이는 1971년에 발견됐는데 한 무리의 기술자들이 그 지역을 정찰하다가 우연히 기름 퇴적물을 찾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천연가스 기공인 걸로 밝혀졌고 시추장치가 현장에서 작동하기 시작했을 때 땅이 무너졌어요. 기술자들은 독가스가 인근 마을들을 위험에 빠뜨릴까봐 두려워했고 그래서 불을 질러 몇 주 동안 다 타고 꺼지면 그게 최선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보시다시피 불길은 여전히 강해지고 있어요. 그 이후에 분화구는 인기 관광 명소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승으로 가는 문을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발 바로 옆에 엄청난 독이 있는 뱀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무섭죠? 그쵸? 그리고 이제 그 경험을 몇천 배로 늘려보세요. 여러분이 어디로 도망가려고 하든 간에 비슷한 뱀들이 사방에 있어요. 바로 이게 스네이크 섬인데 그 이름이 제대로 묘사해주죠. 이 섬은 브라질 해안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고 수천 마리의 황금 창머리 살모사들이 살고 있어요. 약 11,000년 전에 해수면이 상승해 이 섬과 본토가 분리되었고 많은 창머리 살모사들이 그 안에 갇혔어요. 본토 형제들도 독이 있지만 그렇게 독하지는 않아요. 황금 살모사들은 살아남기 위해 진화해야 했고 네, 확실히 성공했죠.
살모사는 사냥할 육지동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신 새를 사냥하는 데 적응했어요. 그리고 독이 효과적이려면 즉각적이어야 했어요. 그래서 황금 창머리 살모사는 일반 품종보다 5배 더 강력한 독을 만들었어요. 이게 뱀들이 번성하도록 도왔고 지금은 이 섬의 평방미터당 하나에서 5마리의 살모사가 살고 있어요. 아주 위험한 곳으로 여겨져서 브라질은 모든 방문객을 금지시켰어요. 일부러 가고 싶어할 사람도 없겠지만 말이에요. 밤에 숲속에서 길을 잃었는데 갑자기 사람 형상을 우연히 발견하게 돼요. 안심하고 여러분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길을 물어보지만 돌처럼 단단하고 이끼로 덮여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들여다보고서는 여러분은 공포에 질려 입이 떡 벌어지죠.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해줄 조언은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싶지 않다면 밤에 핀란드 남동부를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유명한 핀란드 조각가가 자신의 뒤뜰에 섬뜩한 조각 정원을 만든 곳이거든요. 그 정원의 주요 전시 대상은 다양한 요가 포즈를 취한 200명의 인간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지만 돌아다녀 보면 더 불길해 보이는 작품들을 만나게 될지도 몰라요. 팔을 앞으로 뻗은 외투를 걸친 자의 모습, 그리고 눈 부분에는 깊은 검은 틈이 있어요. 몇몇 조각상들은 입에 진짜 사람의 이빨이 있어서 소름이 턱 끼치죠. 조각가는 운둔자고 집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원 자체가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조각품 중 일부를 박물관에 빌려달라는 요청을 했을 때 조각가는 그들이 그걸 원하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소름 끼치는 조각상들도 충분히 섬뜩하지만 소름 끼치는 인형은 어떠신가요? 만약 일본에 가서 등골이 오싹해지고 싶다면 꼭 나고로를 방문하세요. 일본의 남쪽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집들과 마당을 지나다 보면 여러분은 마을 사람들이 현관에 앉아 있거나 정원을 가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특별한 건 없죠. 그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깨닫기 전까지는요. 앞으로도 움직일 일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실물 크기의 인형이거든요. 지역 주민 중 한 명은 2002년에 고향으로 돌아와 정원과 들판에 박제 허수아비를 만드는 걸 취미로 삼았어요. 하지만 그게 그 후 실용적인 것에서 일종의 추모를 위한 걸로 바뀌었어요. 이웃들 중 누군가가 마을을 떠나거나 세상을 떠날 때마다 그녀는 그들의 모습을 본뜬 실물 크기의 인형을 만들곤 했어요. 그녀는 가장 잘 기억나는 걸 토대로 인형들을 만들었고 그래서 모든 인형들이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어요. 바닥에 앉고 서고 누워있고 심지어 동네 학교에는 인형이 가득한 교실도 있어요. 하지만 아마도 이 설치의 가장 이상한 건 나고로의 인구가 30명도 안 되고 허수아비가 10대 1로 살아있는 거주자들보다 많다는 거예요. 현재 마을에는 350개가 넘는 인형이 있어요. 인형 제작자가 기억하는 것처럼 그녀가 어렸을 때 나고로에는 약 3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20년 동안 그녀는 모두를 추모해왔던 거예요. 매년 약 3,000명의 방문객들이 나고로에 오고 있으며 그중 많은 사람들이 다음 해도 방문해요. 이 마을은 일본에서 여행자가 적은 섬 중 하나에 위치해 있고 가장 가까운 기차역이 1시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도 놀라울 정도로 소름 끼치는 허수아비를 직접 보고 싶어하는 관광객들을 막지는 못해요.